커피 계속 마셔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둘까요? 겉보기엔 별것 아닌 질문 같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수년간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박영호 박사입니다. 올해로 72세이고 지난 40년 넘게 노인분들과 함께하며 일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마주해왔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묻곤 했습니다. 박사님, 저 당뇨 진단 받았어요. 이제 커피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뒤엔 오랜 습관, 아침을 시작하는 작은 기쁨, 은은한 컵의 향과 함께 하루를 여는 소중한 시간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뇨라는 단어 두 글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시는 손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저를 찾아왔던 68세 김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녀는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설탕 없이 블랙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그런데 당뇨 진단받고 나서 자식들이 단칼에 못 마시게 하네요. 말을 듣긴 했지만 너무 허전하고 밤엔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로부터 몇 주 후 식단을 조정하면서 아침 식사 후 작은 블랙 엘커보다 한 잔을 다시 하자 허락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이 점점 안정되고 정신도 또렷해지고 무엇보다 그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는 당뇨 환자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마신다면 매일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정말 그렇게 좋기만 할까요? 아니면 그저 아름다운 착각일까요? 그리고 정말 좋다면 어떻게 마셔야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고 불면이나 간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30분 동안 저는 그 모든 질문에 차근차근 답을 드릴 것입니다. 과학적 지식과 수백 명의 실제 고령 환자들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너 커피를 안전하고 유익한 정신적 비타민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진실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커피는 제대로 마시면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말 사실일까요? 그 전에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계신가요? 당뇨 진단을 막 받으셨나요? 제2형 당뇨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 분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태와 필요에 딱 맞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커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당뇨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모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올라가나요? 박사님, 이 질문은 제가 지난 40여 년 동안 노인분들과 함께 해오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거의 매주 3번은 누군가 한 어르신이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제게 다가와 함께 해온 익숙한 커피 한 잔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커피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빨리 뛰고 지나치게 각성되어 잠을 설치기도 하며 어떤 분은 손이 떨리거나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에겐 그런 반응 하나하나가 마치 건강을 위협하는 경고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생각을 멈추고 깊이 들여다보게 된 건 바로 그 느낌 뒤에 숨겨진 전혀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영국 무려 40만 명 이상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 연구는 의료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2잔 이상의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39%나 낮았던 겁니다.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었고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하루 2잔, 4잔, 심지어 6잔까지 당뇨 예방 효과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그 결과들을 보고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실은 우리의 췌장을 조용히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커피 안에 어떤 힘이 숨어 있기에 이런 효과를 낼까요? 그 답은 바로 커피 원두 속에 있습니다. 은은한 쓴맛과 고소한 향기 넘어 우리의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폴리페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클로로겐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활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카페인 적정량 섭취 시 포도당 대사를 촉진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작용까지 하죠. 더 놀라운 건 일부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췌장의 베타세포 바로 인슐린을 만드는 그 세포들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커피를 올바르게 마시는 것만으로도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가장 민감하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커피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마시는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종류를 잘못 고르거나 혹은 케이크, 생크림, 초콜릿 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약일까요? 아니면 독일까요? 마셔야 안전할까요? 얼마나 마시는 게 적당할까요? 블랙커피가 정말 믹스커피보다 더 좋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해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의 몸은 커피를 어떻게 흡수하고 반응하는지,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이 맑아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고 불면에 시달리는지 그 이유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채널을 절대 떠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블랙커피 한 잔인데 어떤 분은 정신이 맑아지고 식욕도 돌아오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데 또 어떤 분은 마신 후에 온몸이 불안하고 손이 떨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인의 몸은 젊은이와는 다르게 커피를 대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의 기능이 느려지고 이를 배출하는 신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즉 아주 적은 양의 카페인이라도 몸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그 영향이 수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셨는데 밤 10시가 돼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는 깨어있어서 도무지 잠들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고 아침엔 지친 몸으로 일어나야 하며 더 큰 문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혈당을 올리고 당뇨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단 1시간만 줄어들어도 혈당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당뇨 환자에게 이건 합병증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3세 김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매일 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 되면 괜히 외롭고 심심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좀 나아지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는 만성적인 불면증, 혈당 변동, 그리고 결국엔 약 복용량을 늘려야만 했습니다. 단지 평범한 습관 하나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체 리듬을 잘 이해한다면 커피는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주고 소화를 돕고 하루 종일 기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언제 마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잠자기 6시간 전에는 커피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마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당신의 수면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뿐 아니라 마시는 방식 어떤 종류의 커피를 고르느냐에 따라서도 그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블랙커피가 정말 믹스커피보다 좋을까요? 당뇨 환자는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게 적당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당뇨 환자를 위한 커피 5개 명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의 커피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원리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혼자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게요. 여러분의 동행이야말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익숙한 부엌에서일 수도 있고 마당 앞 평상에서 쉬고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면 아마도 여러분 역시 커피를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커피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끊어야 할 것은 커피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잠을 못 자게 하고 혈당을 올려왔던 커피를 마시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돌보며 함께 변화시켜온 아주 간단하지만 삶의 질을 바꿔준 커피 5개 명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혈당 수치는 물론이고 기분 수면 그리고 하루하루의 활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 1 무조건 블랙커피 설탕과 우유는 애노 많은 분들이 아침 커피에 약간의 단맛을 더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설탕 1스푼 연유, 조금 혹은 3리 1인스턴트 커피 하나 하지만 바로 그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조용히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설탕 1스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뇨 환자에겐 피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폭풍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단맛이 필요하다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을 사용해 보세요. 커피는 본래의 맛 그대로 은은한 쓴맛, 깊은 향기, 깔끔한 여운 그렇게 마셔야 합니다. 오늘의 쓴맛이 내일의 건강한 단맛이 됩니다. 원칙 취공복엔 금물 식사 후에만 마시세요. 아침은 안 먹고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 불안정 같은 증상으로 다시 저를 찾아오십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염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슐린 대사에 혼란을 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대신 통밀빵 한 조각 삶은 달걀 하나, 아몬드 몇 알 정도의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블랙커피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몸이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커피는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활기차게 여는 의식입니다. 원칙 3 오후 4시 이후엔 절대 금지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은 느려지고 카페인을 배출하는 속도도 늦어집니다. 오후 5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자정까지도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불면 뒤척임 얕은 수면 아침엔 이유 없이 피곤하고 혈당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70세 여성 환자도 저녁마다 마시던 커피 한 잔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하루 3시간도 못 자며 고생하셨습니다. 그 습관을 끊자 약을 바꾸지 않아도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자신과 약속하세요. 오후 4시 이후에는 커피 금지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을 띄운 온수를 선택하세요. 좋은 잠을 원한다면 커피를 나보다 먼저 잠들게 하세요. 원칙 4의 커피는 반드시 단독으로 디저트와 함께 하지 마세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그 옆에 조각 케이크나 초콜릿 하나. 젊을 땐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겐 달콤한 함정입니다. 커피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지만 당지수가 높은 음식과 함께할 경우 인슐린 반응이 엉켜서 30분 내에 혈당이 급상승하고 이후 급격히 떨어지며 피로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커피와 함께 무언가를 드시고 싶다면 아몬드 몇 알, 사과 몇 조각 혹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커피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커피는 좋은 친구입니다. 단지 잘못된 만남에서 멀어지게 하세요. 원칙 5 하루 2잔이야. 일자는 약 4잔은 독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하면 약도 독이 된다는 말 커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하루 4잔씩 커피를 마시고 계셨는데 습관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수면장애, 혈당 불안정. 제가 하루 올 2잔으로 줄이고 카페인이 적은 커피로 바꾸자 몸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고령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커피 습관은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 후 블랙커피 한 잔 필요하다면 점심 무렵에 소량 한 잔 추가. 여기까지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딱 좋을 만큼의 활력, 딱 좋을 만큼의 맛, 딱 좋을 만큼의 깨어있음. 커피는 아침 햇살과도 같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줄 만큼만 마시세요. 과하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 5가지 원칙만 매일 실천하신다면 커피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 모든 걸 다 지켰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잠이 안 오고 혈당도 불안정하신가요? 여러분은 잘못된 커피를 마시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그건 아예 커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커피 3가지 종류에 대해 자세히 경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중 하나는 지금 여러분 집 찬장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커피가 다 같은 커피는 아닙니다. 그리고 커피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당뇨 환자에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노인분들과 함께 해온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저는 매일 커피를 마시는데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고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심지어 혈중 중성지방 수치까지 오르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커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커피를 선택했는가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커피는 땐 원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작은 봉지 하나로 달콤하고 고소한 커피 한 잔을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얏게, 설탕, 인공 크리머, 트랜스 지방 등이 들어 당뇨 환자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일 한 잔씩 쌓이다 보면 결국 몸에 당을 쌓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이 살인원을 끊고 설탕우유 없이 블랙커피로 바꾼 후 아침 식사 후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라테바 모카,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카페 커피류입니다. 보기엔 부드럽고 가벼운 한 잔이지만 실제로는 한 그릇 분량의 식사 열량 300에 400kcal에 달하며 휘핑크림 시럽 우유 속에 10스푼에 가까운 설탕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분은 매일 오후 정신을 깨우겠다며 모카 한 잔을 드셨는데 식사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후 혈당이 250 이상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는 캔커피, 페트병 커피 같은 가공커피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겉으로는 0칼로리 저당 같은 문구가 붙어 있어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공감미료, 고가당 옥수수 시럽, 합성 향료가 포함되어 있어 간과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쉽게 피로해지고 허기가 빨리 오며식을 찾게 되고 킥살까지 옳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커피를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의 종류 하나만 바꿔도 췌장의 부담은 줄고 심장과 혈관은 편안해지며 무엇보다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뉴이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제가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커피가 정말 그렇게 좋을 수 있나? 그저 듣기 좋은 말 아닐까? 나에겐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지도 모르지.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커피는 단지 당뇨에 좋은 음료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마신다면 커피는 노인의 몸 전체를 조용히 지켜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주 작은 한 잔으로 말이죠. 우리는 매일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 안의 숨은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는 단순히 정신을 깨우는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을 보호하고 노화된 뇌를 진정시키며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 기능을 도와주며 체중 관리까지 지원하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지닌 식품입니다. 그 모든 혜택이 단 하나의 작은 컵에 담겨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우선 커피는 혈당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하루 3,048% 낮아졌다고 합니다. 커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효과이죠.
또한 커피는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깜빡하고 정신적으로 쉽게 피로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커피 한 잔은 뇌를 깨어있게 하고 기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커피는 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지방간, 강형변의 위험을 낮추고 간 질환의 진행을 늦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신장 역시 커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효과 커피는 체중 관리와 지방 연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량이 적은 노년기에 커피는 아주 좁은 자연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간과 종류를 선택하면 무리한 식단 없이도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평소 커피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커피 습관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불면증, 심계항진, 고혈압, 심혈관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거나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거나 오후 4시 이후에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좋은 커피도 잘못된 시간에 마시면 오히려 수면 장애 피로 야간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커피를 마시고 속이 쓰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보리차, 검은 콩차, 연한 계피차처럼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뇌를 깨우고 소화를 돕는 음료를 선택해 보세요. 부드럽고 부담 없고 숙면에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커피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의 건강을 돕는 귀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실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언제 어떤 커피를 마실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커피 때문에 불면과 피로에 시달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이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어떻게 다시 평온한 삶의 리듬을 되찾았는지 그 따뜻한 변화를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어르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73세 인천에 혼자 살고 계셨고 부인께서 돌아가신 후 외로움 속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진한 블랙커피를 직접 내려 드셨습니다. 혼자 있는 느낌이 덜해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걸 느끼려고 마셔요. 진료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은 점점 불면증, 신비항진, 야간 각성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잘 챙기셨는데도 혈당은 자주 요동쳤고 밤에는 서너 번씩 깨곤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커피를 끊으라고 권했고 어르신도 시도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기력, 우울감, 무관심, 삶에서 유일하게 기다리던 아침에 작은 의식조차 사라지자 하루 전체가 흐려졌습니다. 커피를 끊으니까 아침 자체를 잃은 기분이에요. 재진 때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에 저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습관일지 몰라도 그분에겐 삶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정서적 버팀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끊으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커피를 끊지 말고 그냥 바꿔봅시다. 마시는 방식만 저는 어르신께 디카페인 커피를 권해드렸습니다. 카페인을 대부분 제거한 커피로 위에 부담도 적고 자극도 덜하며 그 따뜻한 향과 익숙한 맛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마시기 연하게 희석해서 마시기, 라이트 로스팅으로 바꾸기, 그렇게 부담 없이 천천히 적응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주 후 어르신은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얼굴빛이 한결 편안해지고 피로한 기색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젠 잠이 좀 와요. 선생님 아침에 여전히 커피를 내리지만 이번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걱정이 아니라 그저 따뜻해요. 이건 단순히 커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더 지혜롭고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김용철 어르신처럼 어떤 습관을 버릴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포기하지 마세요. 기쁨을 버리지 말고 그 기쁨이 몸에 맞도록 조정해 보세요. 커피는 당뇨 환자에게 금기 음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마시면 건강한 노년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카페인이 아니라 커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커피는 단지 정신을 깨우는 음료가 아니라 간의 기능을 도와주고 기억력을 지켜주고 대사를 촉진하며 무엇보다 노년의 고요한 아침을 지켜주는 마음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양을 조절하고 시간을 조절하고 나에게 맞는 종류를 찾는다면 여러분만의 커피, 여러분만의 아침, 여러분만의 평온을 되찾게 될 겁니다. 김용철 어르신처럼요. 끄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마셨을 뿐인데 그 결과는 더 좋은 잠, 더 가벼운 아침, 그리고 걱정 없는 미소였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을 위한 영상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당뇨는 몇 년 차이신가요? 형인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